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1년 7월 셋째 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돈의 향방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여타 상품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식시장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0대와 20대, 우리가 MZ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30대, 40대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내 주식 인구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점점점 확대될 것이고 주식은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부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것도 공부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틈틈이 저의 장애주식 사관학교는 투자의 참고용으로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주식 한 주간의 시세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ENG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주식들은 상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를 115만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LG CNS 이 500원 정도 변동이 없는 거죠. 87,000원. 카카오뱅크 변동 없이 82,000원. 크래프톤이 한 만원 정도 올랐네요. 58만원. 이게 5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8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이 또 1,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79,000원, 81,000원에서 8만원 사이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유닛이 올 하반기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10월 달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상자산의 시장이 흔들거리면서 30만원대가 유태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장애치연구소의 3호 추천 종목가 바로 두나무였습니다. 이 두나무 주식도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을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안정된 자산으로 주식처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19,300원이 플러스 300원인데 2만원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프렌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큐라티스 2만원에 가볍게 안착을 했네요. 지금 현재 23,000원, 4,000원까지 좀 밀리는 양상이지만 큐라티스는 앞으로도 너무 좋은 후대들이 많습니다.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에프리즘 변동에서 28,000원, 비바 리퍼블리카 79,000원이 8만원이 좀 무너졌네요.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바 리퍼블리카의 주식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스 증권 또는 토스 뱅크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밀리면 이런 주식들은 조금씩 사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진사가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153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야놀자 비전펀드가 투자를 했네 안 했니 이런 말이 많습니다. 과연 1조를 넣었냐. 그러나 보통 대기업들 기업에 투자할 때 비밀협정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99,000원을 지켰고요. 한국코로스 88,000원이죠. 한국코로스가 뒤에 가서 기사가 있죠. 기사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백스 연구도 변동 없었고, 현대아산 19,050원에 변동 없었고 마이너스 50원인데 변동 없다고 봐야겠죠. 바이오플러스도 변동 없는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애 주식의 시세는 큰 변동 없이 큰 물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알려진 기업들은 거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4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 주식이.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종목만 골라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모든 걸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방대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주식을 20개, 30개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단 5개, 6개 이 안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란 말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한 종목 몰빵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히드머니를 확보하고 그래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주식이 5,400개지만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고 있는 이 안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장애주식이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에서도 장애주식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할 때 A와 B와 C 시리즈가 있습니다. 초창기 투자가 A 시리즈죠. A 때 들어가면 돈이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카카오 페이지 회사로 가서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회사로 가서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소장님, 서울 로보틱스 장애 주식 나오기 전에 초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증기에서 요즘 엔젤리그와 비슷하게 조합 투자 형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10만 원 또는 50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은 그러나 회사에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금액 단위가 높고 크기 때문에, 또한 초창기 회사를 개인이 투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기법입니다. 초기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이 회사가 될 확률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뿐이 안 됩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많은 곳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적자인 기관들이 태반입니다. 그만큼 초기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개인들이 카카오 이제 회사라고도 주식을 사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런 서울 로보틱스 같은 주식이 자기 주식이 나오기 전에 회사나 또는 기관 형태처럼 시리즈 A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엔젤리그가 기관 투자처럼 말하는데 실은 이미 가격이 다 상승된 가격으로 조합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는 아니죠. 얼마 전에 엔젤리그도 카카오 모빌리티를 거래했는데 거래 주식수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가는 될 수 없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죠. 3호 조합이 주당 가격이 15만 179원. 이게 시가 총액으로 한 8조입니다. 기본적으로 LG가 얼마 전에 투자했는데 단가가 6만 3,670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LG는 6만 3,670원에 했던 투자를 개인들은 15만 179원에 했다. 이렇게 너무나 고가인데도 너무 쉽게 선뜻 투자가 이루어지고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사 가치를 8조 그 이상으로 보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LG가 투자한 단가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들은 산다. 이거 너무나 고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엔젤리그에서 이렇게 고가인 주식을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것이 조기에 마감됐다는 것도 좀 희한합니다. 일단은 사고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카카오라 하더라도 회사의 기본 가치는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넥스트 카카오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카카오 모빌리티 주식을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 요즘 들어와서 계속해서 주관사들이 비교기업을 선정할 때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명 뻥튀기 논란 소지까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듯이 얼티디냐라든가 어노무직을 비교했었죠. 나중에는 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ST바이오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지난해의 순위 가치를 상대 가치로 산출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재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공모가가.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국내 기업에서는 비교할 기업이 없다 하면서 해외 기업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관사들이 비교 기업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고가에 형성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배제하고 저는 장애 주식은 장애 주식답게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카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PO를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룹 간에 분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등극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여타 가족들의 회사들도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카드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높게 보고 있고 향후 영업망에 대한 불투명보다는 기업의 오너 일가로서 분리를 해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델타 변이가 심해질수록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것들이 호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호황기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에 대한 불투명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지만 현대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국내 카드사 빅4 중에 하나로서 현재 비상장에 남아있지만 내년 안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상당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빗썸, 두나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두나무는 장애주식 추천 종목 2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가상자산의 시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편입함으로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믿고 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입니다. 올 상반기에 장외시장의 최대 흥행은 역시 KOTC가 시가총액이 22조가 넘어갔습니다. KOTC도 장외주식이 엄연히 상장되어 있는 공식적인 거래 기관입니다. 이 KOTC가 시가총액 22조가 돌파했다는 것은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장외주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었는가 보면 아리바이오, 비보존, 에코플랜트 이런 기업들 전통적으로 그동안 KOTC를 장악했던 기업들이 역시 강하게 치고 왔습니다. 오상헬스케어, 인동, 청담소재, 넷마블레오, YD생명과학, 삼성메디슨, 메디폴럼, LS전선 이렇게 10개 종목이 상위권에 포진을 했습니다. 10개 종목에서 추천을 한다면 SK에코플랜트와 넷마블레오 이 두 개의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년에 상장의 소식도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 이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인동, 천담, 소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목이고 비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격대 형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KOT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SK에코플랜트와 넷마블레오 그리고 늘 추천했던 현대아사 이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켓컬리가 국내 상장을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제액은 전년 대비해서 67% 상당히 계속 상승합니다. 마켓컬리가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으로 유통을 했을 때 이에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마켓컬리가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국내를 간다. 뜻은 얼마 전에 야놀자의 1조 투자가 이루어졌네 안 졌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만약에 마켓컬리에 이루어졌다면 마켓컬리도 미국 시장을 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 수도를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국내 상장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올 하반기에 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니 이 주식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번 주에 핫 이슈였죠. 한국 코러스가 너 백신에 대한 스푸트니크 라이트 검증 물량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보냈죠. 러시아에서 OK가 이루어진다면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생산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생산을 해서 검증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주력을 앞서가고 있다 이런 나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mRNA에 대한 5천만 회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 뜻은 mRNA와 러시아 백신을 양대 두 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겠죠. 그 회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큐라티스입니다. 아마 러시아 백신 자체가 가을쯤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 기술 한국 코러스를 비롯한 큐라티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mRNA 10억 톤 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큐라티스와 한약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방의 백신 관련 호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제2의 코러스작을 꿈꾼다고 주주등에 글이 많더라고요. 코러스작이 4,000원에서 12만 원까지 달려갔습니다. 큐라티스가 만원대에서 2만 원을 가볍게 정복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 백신의 생산을 이루어진다. 하반기에 또 두 번째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의 생산기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식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개인들이 큐라티스를 매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2의 코러스작을 꿈꾼다 큐라티스. 그러나 이 코러스작을 뛰어넘는 기술력과 생산 기술을 구축한 게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천 종목입니다. 유닛이 300억 3자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300여 원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사로부터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전년도 매출액은 이미 상반기에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얼마 전에 큐라티스도 제 3자 배정을 했습니다. 3자 배정을 한다는 것은 큐라티스도 올 하반기에 기술 신화를 재청구해서 상장을 갈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닛도 진행하면서 하반기 상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 2호 추천점이 있죠. 가상자산의 공포 심리가 최대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무가 30만 원처럼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 홀딩이 있다면 편입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무조건 상장까지 홀딩해야겠죠. 연속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바디프렌드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상장의 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대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로보틱스
로보틱스가 전 세계 자율주행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기술력 1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컨설팅 업체 HNZ의 라이더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로보틱스는 기술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3D 라이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리포트는 기술력 부분에서 차량용 라이더 생태계 핵심에서 꼽히는 벨로다이, 이노비즈, 키너지, 발레오 등 다른 회사들을 모두 서울 로보틱스 뒤에 시켰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아직 매출액은 낮지만 소프트웨어 성숙도를 비롯한 기술력은 전 세계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전화가 서울 로보틱스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라는 전화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식은 시장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쯤 나오겠죠. 회사에 가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적정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가치를 벗어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래의 성장성이 튼튼한 기업에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했을 때 이기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